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 주입니다. 지난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현장 국정감사 제12대 제주도의회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는데요. 한 주간의 뜨거웠던 현안과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홍명환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모셨었는데 지난주에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한 차례 더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취지로. 예,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공약 파기 문제를 가지고 두 분이 열띤 논쟁을 벌이셨습니다마는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제주도 국정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열렸거든요. 검찰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민주당의 반발로 파행이 우려됐었는데 민주당이 다행스럽게 국정감사에 다시 참여하기로 하면서 정상적으로는 진행됐었습니다. 먼저 이야기 짧게 하고 들어가죠. 이번에 지금 전국적인 이슈입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면서 압수수색과 또 측근, 체포로 이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예. 먼저 홍명환 의원님께서는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 경선 당시부터 지지 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당사자가 돼버린 우리 김용 부원장하고도 여러 차례 같이 아세요? 예, 저하고도 대화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저는 참 이번 경우가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아무런 어떤 증거도 없고 단지 진술 하나만 가져갖고 좀 무리한 수사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 XX 사건이라든지 국정 지지율이 좀 낮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국정에 돌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러한 어떤 공격이라든지 또 정치적 경쟁자인 이런 어떤 공격으로 좀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데 우리 국민의 좀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대화하고 협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나갔으면 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김용 부원장은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 조직 부본부장 역할을 맡으면서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지역 인사들하고 접촉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풀어나갔던 분인데 상당히 저도 접해봤는데 상당히 지방의원 출신이시고 정치를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 대선 자금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장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게 검찰의 수사나 압수수색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원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를 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압수수색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압수수색을 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영장에 표기되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거고, 또 일부에서는 국정감사 중에 야당 탄압이다, 검찰 수사, 수색, 압수수색 이런 게 가능해서 되느냐 이런 얘기 하겠지만 국정감사를 고려해서 해야 될 검찰의 수사 업무를 또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오히려 더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이 문제는 수사의 내용으로 정확히 또 사법 판결까지 이어지면 또 그 내용에 따라 평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검찰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도 물론 있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라고 하는 그런 사법적 정당성이 뒷받침된 행위이기 때문에 전 민주당에서도 수사할 협조는 협조하고 국정감사하고 그런 원칙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제주 제2공항 문제였습니다. 대합실만 추가로 설치한다면 정석비행장도 그 제2공항 건설 전까지 좀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미 2002년도 월드컵 당시 정석비행장은 제주공항의 보조공항으로 운영된 바가 있고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제주 방문 시에 제주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정석비행장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공신, 측근 챙기기, 보훈 인사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그 테니스 협회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특히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제주 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최근에 알았습니다. 선거 보훈 인사는 적당히 하시고 능력 중심으로 비서실 인력 가운데 절반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었다는 점과 처조카 채용에 대한 비판도 나왔지만 오영훈 지사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처조카와 관련돼서 부친이 3대 저희 민법상의 7조에 보면 왜 관계 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범죄에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먼저 제주 제2공항 문제가 어김없이 거론이 됐는데 지금 방금 보셨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석비행장 활용 문제를 언급했어요. 오영훈 지사도 정석비행장도 제2공항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는데 오영훈 지사는 딱 부러지게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공항시설 확충은 필요하다. 이 정도로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정석비행장 활용이 오영훈 지사가 지난해 지금 국회의원 시절에 대안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한 차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 지금 정석비행장 활용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 오영훈 도지사의 정책이 또 한 번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요? 예, 네. 왜냐하면 도지사 취임하고 집무실에서 가졌던 기자간담회에서 분명히 이 정석비행장 대안론과 관련해서는 이 국회의원 시절에 정치인으로서 의견을 말했던 거다. 갈등을 조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 당시 언론도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사실상 정석비행장 대안론은 철회한 거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갑자기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고 또 오영훈 지사가 뭐 정석비행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앞뒤가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게 정책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나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 어쨌든 오영훈 지사가 그 집단 지성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 했거든요. 네. 집단 지성의 방법으로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의 의견을 이렇게 모아내는 절차에 있어서의 관리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정석비행장처럼 답안지를 먼저 본인이 불쑥불쑥 얘기해버리면 그런 집단 지성을 활용한 방법으로서는 상당히 그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오히려 집단 지성의 방법으로 하는 공약하고도 또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그 정리한다면 오영훈 도정에 있어서 제주 제2공항은 도무지 뭔지를 모르겠다. 뭔지를 모르겠다. 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홍명환 의원님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게 그 전문적인 어떤 검토나 이런 속에서 질의라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정무적이고 좀 정치적인 그 질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 제2공항과 그다음에 어떤 현 공항 유지 이 부분에서 어떤 제3의 대안으로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정무적인 차원으로 접근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거나 그 제2공항이든 뭐 현공항이든 제주공항의 불편함은 엄연히 있는 거고 우리 도민들도 제주공항의 어떤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바라니까 아마 그런 원칙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오영훈 지사가 약간 그
정석 비행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있었죠. 과거에 선거 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제2공항을 찬성하셨던 분들한테도 공격받고 네. 또 반대하셨던 분들한테도 사실 공격받아서 이게 사실 이제 수면에 이렇게 가라앉은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아직은 좀 미련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문적인 집단, 전문가들의 좀 의견을 좀 들어서 과거에 ADPI라고 파리공항공단에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라는 안을 좀 제출했었고 그래서 18가지 개선안도 이렇게 제시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공론화되고 그래야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 정무적으로만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제3이 아니냐 이렇게 가서는 과연 답이 나올 수 있을까? 조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좀 고민과 토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찬반이라고 딱 이게 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어쨌든 국가의 정책 결정 단계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정지에 대한 그 보완 작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논의를 아예 물 밑으로 가라앉게 해버리고 또 정석 비행장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전혀 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그런 논의를 하는 건 전 도지사로서 매우 무책임하다. 그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거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답변을 할 때도요. 예. 그 질문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는 게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가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면 저희가 인용하면 부시 대통령도 사용했었다라고까지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활용해야 된다 이런 답변은 아니었고. 그런데 이 제2공항 문제가 계속 지금 불투명한 게 오영훈 지사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의사를 밝혔는데 일정을 잡지 못해서 소통을 못하는 상황이다.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의 어떤 협의 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아서 지금 이 문제가 본인도 답답하다는 취지의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날 재미있는 게 원희룡 장관도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본인 대신에 이제 그 항공 실장이 답변했는데 제주도 입장이 정리가 되면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주도 입장이 정리가 안 돼서 소통을 못 한다는 취지의 답변했고요. 서로 간에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책임을 서로에게 지금 떠넘기는 듯한 그런 인상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누가 피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지금 만날 생각이 있기는 한 건가요? 이게 참 한 2년 전에 우리가 제2공항에 관련돼서 도민 의견 수렴을 했거든요. 지루한 어떤 토론도 있었고 각종 정보 제공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민 의견을 수렴을 해보니까 사실 압도적인 의견은 아니지만은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지성, 도민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면은 도지사가 도민 의견이 이러니까 압도적인 어떤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다. 뭔가 다른 방법을 찾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도민 의견은 반대로 나왔는데 도지사는 추진하라고 이렇게 엇갈리면서 이게 꼬이기 시작한 문제인데 원희룡 장관과 그 오영훈 지사 서로 만날 의사들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원희룡 지사는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왔던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절차적으로는 국토부에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지금 하는 중인데 이것도 지금 계속 문제가 있는지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희룡 장관도 사실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오영훈 지사께서는 계속 여러 차례 만남을 요청을 했는데 원희룡 장관이 아직은 나서기가 좀 곤란하니까 원희룡 장관이 불편해서 안 만나주는 불편하겠죠 것보다. 아무래도. 홍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꼭 보충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 해석과 관련해서 비판 반대하는 측에서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 마치 당시에 도민 여론조사가 사실상 반대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주장들을 하시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치 그거를 반대가 사실상 결정난 것처럼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실제로 반대로들 하는데 여론조사 2개 중에 하나는 오차범위 안에 있었고요. 오차범위 예. 하나는 안에 있었고. 오차범위 안에 있을 때는요. 원래 예. 찬반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리고 그 2개 중에 하나는 사실 무승부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만 이긴 거거든요. 예. 그걸 이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판단은 이제 정부에서 원래 바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예. 거를 같이 뭐 마치 그때 반대가 확실히 다 반대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예. 난 이 문제가 얘기 있다. 돌아가면 너무 길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 혹은 또 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왜 안 어쨌든 만나줄까요? 예. 그 대통령 선거 때 어쨌든 확실한 약속을 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전략 환경 평가와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보완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 보완의 필요성 치고는 너무 자주 연기하고 또 너무 늦어지는 것은 이건 정말 그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이 아니다. 사실 원희룡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해명을 전 제주도민들한테 제주도지사를 지냈던 입장에서 또 제주 제2공항을 추진했던 입장에서 전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오영훈 지사하고 원희룡 장관과의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이 사업이 진척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척이 되려면 만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돼야 되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영훈 도지사가 도대체 제2공항 관련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뭘 하겠다는 것이 감이 안 잡히는 도지사를 만난들 장관이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네, 참고로 저 오영훈 지사가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것이 도지사는 꼭 찬성과 반대 입장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찬성이냐 예. 반대냐 예. 허라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집단 지성의 프로세스로 문제를 풀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이러이러이러한 방법의 집단 지성의 프로세스로 풀겠다라고 하는 그림은 있어야 돼요. 예. 그거조차 안 보여요. 이번에 국정감사 답변할 때도 정석 비행장 다시 꺼내잖아요. 예. 7월 초에 취임 초에 본인이 사실상 철회했다라고 발언한 걸 또 꺼내요. 왜 그렇게 해요? 아니 예. 그 정석 비행장이나 이런 거는 질문을 하니까 에이, 답변한 그렇게 것이고 그건 너무 편드는 얘기고. 그다음에 네, 또 네. 제가 편들어는 얘기 같습니다. 도지사의 말은 무거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면은 지침을 제공했다라고 해서 가이드라인 제공한다라고 또 비판하고 그러는데 자, 지금 현재 일단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국토부에서 전략환경 평가를 보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10월 말쯤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철새 이제 주류 충돌 같은 거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우리 그 철새 도래지 같은 경우를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주류가 못 살도록 매립을 한다거나 이런 또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그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영국 템즈 공항을 시작하다가 공항을 만드는 비용보다 철새 도래지를 이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버리는 알겠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저희가 지금 가야 될 길이 뭔데 첫 번째 질문 제2공항에서 지금 프로그램에 반 가까이를 써서 빨리 가겠습니다. 워낙 중대한 문제니까 그렇죠. 다음 그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지사 인사 논란이 여기서도 거론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 보셨습니다마는 보훈 인사 적당히 해라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오영훈 지사 물론 정색을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뭐 인사는 하지 않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사 적절히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겠는데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불거진 인사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인사가 뭐 만사이긴 한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뭐 저희들 민주당 인사적에서 보면은 또 국민의힘 출신 의원분이 또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냐 하라는 뭐 내부적인 또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농지법으로 논란이 됐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튼 법률적인 부분에서 아마 절차에 따라서 뭐 판단들이 내려질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그 보좌진들은 아무래도 이게 정치적인 그동안 동지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제 문제를 좀 지적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뭐 처조카 같은 경우 이제 법률적으로 뭐 위반했다라는 논란까지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법률상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거든요. 혈족 같은 경우 8촌, 그다음에 인척 같은 경우 4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아마 처족하면은 뭐 5촌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공격이 되다 보니까 좀 지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 뭐 법률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사실 인사가 하면은 이게 딱 무 자르듯이 할 수 없는 거여서 물론 이 말 저 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국민의 의원들이 사전에 여기 오기 전에 보좌진들이 제주도 언론에 나온 어떤 논란 그런 걸 많이 모니터링한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했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안 나왔는데 그 빅3 있잖아요. 정무부지사, 서귀포시장, 제주시장. 이 세 명의 인사에 대해서 오영훈 도지사의 권력 독점 인사였다. 전 그게 이번 오영훈 도정에 두고두고 큰 짐이 될 거다. 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전에 도지사들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어쨌든 이번에 원팀을 통해서 선거를 이겼고요. 그다음 두 번째 탕평이나 포용의 정치를 하겠다고 누누이 얘기했던 분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온전히 자기 라인에 있는 사람만 챙겼다고 하는 거는 좀 비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홍 의원님 말씀하셨던 친인척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가혹하게 갖다 대는 거는 능력이 있으면 친인척이라도 쓸 수 있어야죠. 그 친인척이 부정비리를 저지르거나 뭐 횡령을 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친인척 쓰지 말라고 하면 친인척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보좌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인맥과 또 그 정치를 해오면서 그 형성됐던 인맥들을 쓴다고 하는 건 전 선출직 그 도지사한테는 당연한 그 어떠면 권리 아닌가. 그런 거는 우리가 양해를 해놓고 도정에 대한 평가는 성과로서 하는 것이 난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국민의힘 사람도 썼다, 민주당 사람도 썼다는데 국민의힘 사람 없어요. 그 이선화 의원은 넘어가신 분이에요. 예를 들면 최소한 허용진 우리 제주도당 위원장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갈 건데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런 형태가 되야 그렇게 해서 그분을 쳐서 썼다면 국민의힘 사람 쓴 거죠. 어떻게 이선화 의원이 현재 국민의힘 사람이에요? 저쪽으로 넘어가신 분인데. 또 한 가지가요. 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이따 뒤에서도 좀 자세히 얘기할 건데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도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인데 끔찍한 혼종이다. 김웅 의원 표현이라고 하고요.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기초의원만 직선제를 하고 단체장을 기초의원 중에 간선제로 한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끔찍한 혼종이다. 또 정우택 의원이던가 답정너, 답을 정해놓고 하는 그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거죠. 이런 비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두 분은 이 국회의원들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수의 사람들이 그 지적에 공감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처음에 와서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과 관련해서 오영훈 지사가 크게 두 가지를 잘못했다. 하나는 기관 대립형, 기관 통합형이라고 있는데 이걸 마치 기관 통합형 형태로 하겠다. 본인이 정해버린 것처럼 했고 또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이미 줘버렸어요. 그러면 연구 용역에서 자유로운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 연구진들한테 압박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국민의힘 도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냈는데 저는 그 지적, 다시 말하면 이미 기관 통합형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기초의회를 만들어 놓고 의회 의장이 단체장,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을 하게끔 하겠다. 이거 사실은 바닥에 가면요. 많은 도민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도당에서 국힘 제주도당에서 폐기하라. 그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그건 일국의 가치가 없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기초자치권을 부활을 하되 주민들이 직선한 단체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보편적인 난 정서라고 봐요. 그러면 그거를 기존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는 건 이해가 되겠지만 아주 선진적인 모델인 것처럼 해서 기초의회를 만들고 기초의장이 단체장을 겸하도록 하겠다.
그걸 도지사인 된 사람이 연구 용역을 하면서 이미 가이드라인을 줘버린 듯한 그런 모습은 좀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물론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이긴 합니다만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렇죠. 제주도에서도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니 뭐 요번은 우리가 좀 저희들도 좀 새겨드렸고 요즘 또 중앙 정치가 아주 그냥 갈등으로 치닫고 정치가 이제 실종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방에서만큼은 기초부활 같은 경우나 행정체제 개편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정치권만이 아니라 사실 도민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렇게 풀어나가야죠. 아까 좀 전에 그 우리 장 위원장님께서 그 친인척 뭐 부자진 관련해서 뭐 이런 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동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대화가 좀 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기초자치단체도 저도 개인적으로 도지사께서 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뭐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자꾸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이 뭐 진행된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용역을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아직은 없다. 단지 정해진 것은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 그리고 행계위가 주도적으로 하시라. 그럼 행계위가 용역을 할 것이고 용역을 진행해 나간다면은 아마 도민 공론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기초부활을 할 것인가 이걸 찾아나갈 것이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요. 어떤 현안들이 도의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지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주도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주도가 제2공항 주민 갈등이 완결됐다는 자료를 제출했다가 의원들이 부실 자료라며 반발해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우영훈 지사가 공약한 15분 도시 제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70만 인구의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기가 실험 대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4년 만에 15분 도시를 제주에 하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히 이게 정책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제주도는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제주도 의회가 마라도 어선 사고 현장 상황실을 찾아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서귀포항에 설치된 현장 상황실을 방문해 사고 수습 내용을 파악하고 실종자 가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도의회도 어선 사고 예방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셨는데 여기서도 제2공항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여긴 좀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날에 시작되자마자 20분 만에 중단이 됐었는데 제주도가 제2공항과 관련된 뭐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출했는데 완결이라고 표시하는 바람에 도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해서 같이 중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도의원 해보셨으니까요. 예, 홍명환 의원님. 이 제주도가 왜 완결이라고 이걸 답변을 했는지 어떤 그 내용의 자료인지 대략 짐작이 가시나요? 그렇죠. 그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보면은 미리 그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제 지난 회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 이런 자료 요구를 하는데 아마 그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이제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때 뭐 50여 건이 지적됐는데 그거의 몇 프로가 정도가 이제 1년 동안 개선이 됐는가를 확인하는 건데 보통 완결이라고 답변을 많이 합니까? 그렇게 많이 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왜 완결이 안 됐냐 이런 지적을 하게 되니까 대부분 이제 하는데 꼼꼼하게 안 보면은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
그 의회에서 제대로 좀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성의한 답변이었다. 그렇죠. 저는 좀 해석이 좀 다른데 아까 보도에도 소개드린 갈등이 완결됐다. 그래서 문제가 됐다 하는데 과연 그렇게 표기되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표기되었다고 지금 하죠. 근데 저는 그 자료를 한번 기사를 찾아봤는데 사업 예정지 피해 주민 조사 및 보상 대책.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갈등의 원인 파악 및 해소 방안. 이거 마련하는 걸 완결한 거예요. 아, 제주도 차원에서는 완결이 됐다. 왜냐하면 입지 예정지가 지금 제주 제2공항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보상 대책, 주민 피해 조사, 원인 파악, 해소 방안. 이거 마련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갈등이 완결됐다라고 주장한 건 아닐 거예요. 집행부에서. 좀 인터뷰 보면 분명히 나올 텐데 저는 이건 보도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제주도의 나름 대책은 완결이 됐다고. 더 건데 중요한 건 그거는 원희룡 지사 때 질문한 거잖아요. 근데 오영훈 도지사가 들어서서 공항 확충 지원단이 이렇게 방안을 마련한 것이 그 맞느냐? 저는 좀 오영훈 도지사가 성산공항, 제주 제2공항에 허자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집행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영훈 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나오는군요. 업무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업무 장악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도지사에게 묻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 부서가요. 업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을 정할 땐 도지사의 지침입니다. 방향 설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갖고 뭐 갈등을 완결됐다고 해서 집행부 공무원을 너무 갈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완결됐다. 집행부 공무원을 너무 폄하하는 표현은 이건 뭔가 언론의 도의원이 지적한 문제입니다. 그건 도의원이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 공무원들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나름 다 뜻이 있었을 거다. 갈등을 완결했다고 절대 보고서에 안 썼을 겁니다. 갈등에 대한 대책을 완결했다고 했죠. 방안을 마련한 걸 완결했다. 그거 완결한 거죠. 알겠습니다. 뭐 해석은 다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방금 나왔습니다. 15분 도시 제주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도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다. 제주도민은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뭐 당을 가리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 도의회 그 15분 도시와 관련된 아직 그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억측들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용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용역을 이제 발주하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뭐 개인적으로 오영훈 도지사 개인이 밝혔던 자동차 중심의 어떤 이 도시를 조금 더 이제 보행이나 자전거나 어떤 대중교통을 좀 활성화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은 기본적인 원칙들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제주 파리 한 개 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100여 개 도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도시 문제 해결 방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뭐 개념 논쟁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그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는 뭐 하고 말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도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단지 이제 좀 제주에 맞게 해나갈 것이지 이거를 뭐 실험 대상이다 뭐 이런 다른 어떤 정책하고는 다른 문제다 이렇게 해서 저는 도의회에서도 잘못한 부분은 지적하고 또 뭐 당연한 지적은 할 건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무조건적으로 뭐 이거를 하자 말자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건 아니라고 좀 봅니다. 15분 도시 제주 이것은 생활 인프라, 교통체계 혹은 거주지, 의료, 문화, 복지 이런 시설과의 그 이동 거리, 이동 시간 이런 걸 고려한 개념인데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이건 구체적인 정책의 어떤 과제라기보다는 정책의 큰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큰 정책의 방향을 정책 의제로 뽑아놓으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15분 도시 제주하면요.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에 문화시설이 있어야 되고 가까운 거리에 의료시설이 있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되고 인접해야 되고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만 보이느냐. 15분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거는 정책의 제목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정책을 설명할 때 하나의 방향으로 설정하는 건 맞지만 이런 걸 하나의 부서를 만들었어요. 조직 개편을 하면서. 또 이걸 또 15분 도시 제주를 계속 정책으로 홍보를 해요.
저는 두고두고 계속 정책적 혼선이 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오히려 생활 인프라나 교통 체계를 주민들이 쉽게 인접하고 혹은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편하겠다. 그런 의미로 15분 제주를 쓴다고 하는 걸 명확히 하고 그와 관련된 세부 정책 과제들을 정책의 의제로 끌어올리는 저는 정책 조정 작업이 오영훈 도정에서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1차 산업 홀대 논란입니다.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도의회 의장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1차 산업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비중을 낮추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당시 문제가 됐던 오영훈 지사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6일 열린 오영훈 지사의 기자회견. 제주도의 1차 산업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 않느냐는 질문에 오영훈 지사는 현재 10.9%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평균은 3%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다소 낮추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오영훈 지사의 발언이 농업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모욕적 발언이라며 반발했고 밤샘 천막 농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사와의 면담을 약속하며 천막을 자진 철거한 농민단체 회원들은 사흘 만에 오영훈 지사와 만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오영훈 지사는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가공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지 1차 산업 비중을 줄이겠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농민단체와 만나 상처 입은 농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번 발언 논란에 대해 논평을 내고 오영훈 도지사와 김경학 의장이 1차 산업 관계자와 도민들에게 섰고 대죄하는 마음으로 공식적으로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방금 보셨는데요. 이 두 사람이 발언 당시에는 이 발언이 논란이 될 거라고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영훈 지사는 1차 산업 비중을 현재 10%인데 한 다른 지역은 전국적으로 한 3, 4%지만 제주도는 한 8% 정도 수준에서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김경학 의장은 1차 산업 종사자분들은 서운할 수도 있지만 10% 넘는 것은 상당히 과도하다. 취지는 같았는데 농민단체의 반발. 두 분은 그때 이 이야기 듣고 예상하셨습니까? 의장과 지사의 발언, 그리고 농민단체의 반발.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제가 할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그것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SNS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예상하셨군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 정확한 그 앞뒤 맥락을 모르니까 기사에서도 뭐 그 어떤 앞뒤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나왔고 단순히 어떤 한 부분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갖고 좀 더 커져버린 게 아무래도 김경학 기장님이 또 거기다가 좀 더 이제 조금 더 수위가 높아졌어요. 10% 넘는 것은 과도하다. 이건 아닌 게 아니라 이거는 아마 농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역시 아무래도 예상하셨군요. 조금 좀 뭐 어떤 오해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영훈 지사가 뭐 해명들을 좀 하고 또 김경학 기장께서 뭐 사과를 함으로써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사실 두 분 다 농민 출신이거든요. 두 사람 다 농민 오영훈 출신입니까? 도지사도 밀감농사 지으시고 김경학 의장도 밭농사 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분들이 농민들에 대한 어떤 악한 심정이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농민인데 아마 이번 기회에 좀 더 어떤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좀 아마 뭐 가공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좀 더 확장하자라는 개념으로 저는 그런 취지로 이해합니다. 예. 장성철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말 실수입니까? 아니면 농민단체가 잘못 곡해해서 받아들인 겁니까? 가벼운 거죠. 지도자로서. 지도자의 발언이 잘못됐다. 도지사의 말은 무거워야 됩니다. 정석비 행장 발언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는군요. 왜냐하면 낮추는 거에 동의한다 그랬어요. 낮춘다는 건 뭐냐면 정책적 의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정책적 의지를 갖고 한다는 건 정책 수단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민단체들이 당연히 반발하죠. 정책 수단을 써서 농업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도지사를 어느 농민단체가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경학 의장은 이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를 했는데 오영훈 도지사는 저건 사과한 게 아니에요. 예, 유감 표명했습니다. 아니 유감 표명한 것도 아니에요. 예. 피공개 면담에서 한 얘기를요. 농민단체 관계자가 언론에 나와서 대신 전해줬어요. 예, 그 이후에 또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그런 사고가 어디 있어요. 농민단체 대표자가 도지사 대변인입니까? 어떻게 도지사의 사과 말을 농민단체 대표자를 통해서 합니까?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야 된다. 그럼 전 농민단체 대표자도 처신을 잘못했다고 보고 또 도지사도 사과할 마음이 있으면요. 그런 식으로 사과하는 건 그건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농민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농민이나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도민, 또 농업이나 또 1차 산업이나 또 미래 산업이나 산업 편중 혹은 산업 구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다수의 도민들한테 이런 식의 불손한 태도, 오만한 태도는 전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봐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요, 솔직하게 사과해야 돼요. 근데 장 위원장님, 국민의힘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했다가 또 농민단체와 이젠 도리어 국민의힘에서 도리어 이게 정쟁으로 좀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좀 농민단체에서 입장이 밝혀져 대화를 해갖고 충분히 오영훈 지사의 어떤 그 발언의 취지들을 농민단체에서 나름대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농민단체 대표자가 도지사의 말을 대신 전해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보관이 나오든지 부지사가 나오든지 격을 맞춰서 앉아야죠. 그래서 도지사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 얘기하고 농민단체에 자기 입장을 해야지. 농민단체가 어떻게 도지사의 말을 대신 전해요? 그게 사과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면담이 이루어졌고 그거는 속에서 해명이 이루어졌는데 그건 전 인정하는데 여기다가 다시 또 국민의힘이 자꾸 이거를 정쟁화하는 거는 저는 국민의힘 도당에서 낸 논평의 핵심은 뭐냐? 비공개 면담한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비공개 면담한 거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비공개 면담이라는 게 물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주면 좋겠지만은 또 필요에 따라서는 비공개 면담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비공개 면담에서 농민단체 대표자들한테만 사과하면 사과했다. 오영훈 도지사가 그런 인식으로 도정 운영하면요. 도정 운영 개방적이고 투명적이고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도민들한테 직접 해야죠. 이 논란의 또 한 가지 측면. 지금 오영훈 지사가 농민단체에서도 반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취임 이후에 미래산업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UAM, 도심 항공교통이라든지 우주센터를 건설하겠다든지 그린 수소, 미래 산업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전문가들도 미래 산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제주도청에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행보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농민단체 쪽에서는 우리는 좀 소외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심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영훈 지사의 미래 산업 강조, 제주에서 과연 실현될 수 있겠냐는 이야기도 있고 미래 먹거리로서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막 오영훈 도지사 편들들 듯한 주장을 많이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오영훈 지사께 저도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장기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사실 방향은 저도 뭐 수소라든지 UAM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어떤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지금 1년에 천억이 넘는 적자 문제라든지 우리 어떤 그 한 40여 군데 갈등 사안들 이러한 당면한 문제들도 같이 좀 풀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이 아마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체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관심이 안 가는 것 같다. 좀 뜬구름 잡는 미래의 또 장밋빛 같은 이야기는 자꾸 하시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어떤 취지가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정이나 우리 그 어떤 집행국에서는 좀 더 그 각 자기가 처해 있는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어떻겠나. 저도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이제 현재 농민들이 처해 있는 현장의 상황, 그러니까 원자재가 되게 올랐잖아요. 농약값도 오르고 비료값 엄청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죠. 인건비 대폭 올랐죠. 농산물값은 그렇게 불안하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데서 문제 해결이 시작이 돼야 되고 개인적으로 이런 UAM이라든지 그린 수소라든지 도심 항공교통 이런 미래 전략적인 산업이 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되려면
좀 더 세부적인 정책 의제들을 만들어내서 그런 것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너무 담론이 크다. 그랬을 때는 구체적 산업 정책의 결실이 맺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조언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섰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추진하려는 기강 통합형 모델은 기초위의 위원만 직선으로 선출하고 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서 주민이 자치단체장 선출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영훈 지사의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도민사회의 갈등과 혼란만 남기고 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도 발주됐고 위원회도 출범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작한 단계에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순탄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오해를 하고 있다. 예. 지금 용역이 아무런 용역이 아직 과업지시서도 확정되지 않고 방향도 안 정해져 있는데 마치 그 과거의 어떤 얘기 과정, 도지사의 몇몇 발언을 갖고 마치 그렇게 될 것이냐 오해를 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과업 속에서 용역 속에서 우리 도민 공론화가 될 것이고 또한 그 행정체제도 뭐 기관 통합형이 될지 또는 어떤 뭐 양원제로서 어떤 시민의회 같은 거를 둘게 될 것인지 그거는 그 용역 과정 속에서 도민이 선택해서 결정할 것이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마치 너무 예단해서 앞서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논의하고 도민 공론화 과정 속에서 좋은 제안들도 제시해주면서 같이 좀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쉽게 이게 타협 혹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업지시서예요.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의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러이러한 예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런 과업지시서 문건들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기관 통합형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하는 걸 명확히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도 그 단체장에 대한 주민 직선제 열기가 혹은 바람이 주민들이 아직은 높다 보니까 국민의힘 도당 입장에서는 정면으로 주민들의 뜻하고 반대되는 발언을 오영훈 도지사가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도정의 의지를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그럴 거면 연구 용역 중단하라. 그런 취지로 말씀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모자르네요. 고맙습니다. 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주 지역 해묵은 현안들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쾌한 주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